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로 가보려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 한마당이 11월의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낮 2시 광주 서구 상문우리로 30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에서 열립니다. 정승조 아나운서의 사회로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 가수 손병희와 개그맨 노정열의 노발대발 공개방송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이 펼쳐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1월 30일 낮 2시 광주광역시 상무지구 마릉역 5번 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 301호 공정언론을 희망하는 광주 전남지역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신문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이 좀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예, 어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공개 방송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있었습니다. 네, 예. 그 공개 방송 오늘 방송이 되나요? 예, 오늘 4시에 이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정굴 사건과 관련한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예. 자, 오늘 어떤 신문, 어떤 기사부터 볼까요? 예, 한겨레 이면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주목하고 있고요. 보수 언론조차도 관심을 갖고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검찰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에 사용된 개인정보. 예, 이 개인정보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불법 유출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 최근에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 지난 6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최동욱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할지 말지를 놓고 법무부와 마찰을 빚던 무렵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신체와 자택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조모 씨인데 원세훈의 측근이었습니다. 네. 원세훈의 측근. 원세훈의 측근이 이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수사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 9월에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불상의 전달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는데요. 신원불상의 이 전달자, 이 사람이 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근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아니겠는가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조선일보는 9월 6일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최모군의 어머니죠. 임모 씨, 그러니까 최동욱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와 최모군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모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최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4월 1일 서울 도곡동 아파트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임 씨는 8월 31일 아들이 탄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 자, 이 보도를 보면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초본, 출입국 증명서 이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지 않고서는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검찰 관계자가 한 말이 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는 대법원, 주민등록 초본은 안전행정부, 출입국 기록은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각각 관리하는데 발급 업무를 위해서 행정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서 접속을 하면은 해당 단말기가 특정된다. 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구청에서 다 볼 수 있고 조회한 것도 기록에 남으니 서초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포착이 된 거고요. 따라서 이 서초구청 인사들을 뒤져봤더니 원세훈의 측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꼬리를 밟았다는 것이 오늘 그 한겨레 보도 내용입니다. 네. 자, 근데 조선일보가 당시에 뭐라고 해명했는 줄 아십니까? 고공플레이. 이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최상위층과 이른바 권력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게 고공플레이인데, 이 고공플레이는 우리 조선일보는 한 일 없다. 우리 조선일보는 오로지 이 일선 기자들의 발로 뛴, 그래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보도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발로 뛰더라도 이거 어떻게 어떻게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 초본, 출입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나.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의 그 발로 뛴 취재의 결과다. 이런 주장은 애초부터 허구였습니다. 모두 저도 그런 판단에 동의하고요. 예. 이 어린 아들, 예. 아들인지는 모르는 거고요. 이 예. 학생, 예. 이 다녔던 학교의 일부 교사들도 지금 좀 전전긍긍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정보도 보도에 이용이 됐으니까요. 예, 뭐 아버지 뭐 관련해서 뭐 무슨 이런저런 발언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네.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선일보의 최초 보도가 나오자마자 예. 저희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에서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예.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유출 의혹이 있다. 예. 이 부분은 범죄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 좀 뭐 늦었지만 수사가 좀 더 내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국정원 관련한 기사입니다. 자, 오늘 한겨레 이면에 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국정원 심리전단 예산 150억 이 용처를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든 확인해 보려고 기를 썼는데, 예, 이 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로 국정원의 2012년도 회계 결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네. 이 사실은 지난해 대선 개입 댓글과 트위터 글 등을 작성한 국정원 심리전단이 150억을 썼는데 이 150억 어디다 썼느냐? 혹시 민간인에게 댓글 알바 비용을 지급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민주당은 가졌고요. 그래서 특수활동비 이 150억 이거 어디다 썼는지 이거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 국정원이 끝내 거부를 했습니다. 이 끝내 거부하면은 뭐 그걸로 끝나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결산안이 이 의결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야당이 아무 역할을 못한 것인지, 뭐 야당이 길을 쓰고 막아봐야 뭐 별일이 아닌 게 되는 건지,
어쨌든 이게 150억 구체적 사용처 밝히지 못한 채 결산이 통과됐다는 소식 오늘 또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야당의 노력으로 일부는 밝혀졌죠. 예. 이 150억 가운데 한 30억 정도는 예. 드러났습니다. 예. 일단 14억 원이 이른바 안보 관광에 쓰였고요. 네. 10억 원이 정세 설명회에 쓰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예. 잠시 뒤 진선미 의원 인터뷰할 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예. 자, 또 한겨레 기사입니다. 구면입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라는 모 사건 공판. 예. 주요 증거물인 녹취록이 대거 잘못 기록되고 주요 증인인 국정원 제보자의 진술이 주로 추정에 바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이 사건이 태산명동 서일필이 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어제군요. 어제 9차 공판에서 국정원 수사관계자, 국정원 수사관은요, 2011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50차례 제보자를 만날 때마다 교통비 등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긴밀한 사이였군요.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과 국정원은 제보자 이 씨의 진술 내용과 이 씨를 통해 받은 녹음 파일 47개와 동영상 3개, 이를 옮겼다는 녹취록 44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를 녹음 파일과 대조한 변호인단이 녹취록이 잘못 기록된 점을 지적했어요. 국정원은 5월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모임 등에서 112곳이 녹음 파일과 달라 수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쪽은 단어 등 극히 일부분만 잘못 기록한 것이고 위조, 변조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국정원이 녹음 파일과 다르게 녹취록을 작성한 대목이 5월 10일 모임과 5월 12일 모임에서만 272곳에 이르고 이 가운데 이석기 의원의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한 것이 무려 170곳이나 되었습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선전수행을 성전수행으로. 선전과 성전은 전혀 다른 의미 아닙니까? 이 전자도 다르죠. 일단 성전의 전은 전투, 전쟁할 때 전 아닙니까? 이 선전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절두산 성지를 결전성지 이렇게 바꾸고요. 구체적 준비를 전쟁 준비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구체적이 어떻게 전쟁으로 들리죠? 잘못 듣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변호인단은 이처럼 위조 변조된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국회 체포 동의 요구서와 공소장을 작성했다면서 공소 사실을 기각하든지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정원 제보자의 진술 내용과 녹음 파일 등 이 증거물을 두고 재판부가 어느 정도 증거력을 인정할지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 여부는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인데요. 자, 증인으로 나온 이 녹취록을 작성케 한 그 제보자. 네. 이 제보자가 발언하는 내용, 뭐 대부분 다 추정에 의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발언이 과연 증거력이 있는지 재판부가 이걸 증거로 채택할지 네, 우리 주목됩니다. 예, 일반인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 증거의 내용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증거 자체가 뭐 조작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고 진술이 무슨 뭐 협박 상황 무슨 뭐 고문에 의한 진술이냐 아니냐 이런 정도를 따지는 것이죠. 네. 증거로 채택된다는 것은 쌍방의 주장을 법원이 일단 들어보겠다 하고 내보세요 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는 아예 그 증거의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주장 자체를 안 듣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가고 나서 나중에 증거로 인정됐다 그러면 일부 또 언론에서 거봐라 이건 사실이다 이렇게 호도할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다 통례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다 증거가 돼요. 다만 이제 조작이 되거나 뭐 진술을
무슨 고문 상황이라든가 이런 협박 상황에서 한 그런 진술이라는 것은 이제 배제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증거를 인정 안 하면은 또 보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할까요? 아, 종북 판사 뭐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리 법대를 나오신 우리 노정면 앵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법대를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또 법조 출입 기자셨잖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법원을 많이 들락날락거려서. 제가 배운 법상식은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덕분에 배운 것들입니다. 근데 PD님. 예. 제보자와 프락치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제보자와 프락치라. 그러니까 프락치는 이제 기획을 해서 갖다 심은 경우고요. 네. 제보자는 뭐 그 반대의 경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네. 여기 내부가 문제가 많다. 이걸 제보해야 되겠다. 이 차이 아닌가요? 제보자로서 역할을 한 기간 또는 프락치로서 역할을 한 기간이 길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초에 해당 수사기관하고 제보자 또는 프락치가 어떻게 연을 맺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김 PD님 말씀 맞는데 예. 그렇게 연을 한번 맺은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에 프락치 역할을 했냐 계속 제보자로서의 역할을 했냐.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스스로 국정원을 찾아갔는지 국정원이 그 이 제보자라고 하는 분을 협박하거나 또는 설득을 해서 프락치로 활용했는지 그건 지금 논란의 대상이고요. 문제는 처음 그 수사기관과 국정원과 이모 씨가 만난 이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최소한 3년 동안 2,5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거 아닙니까? 150차례 돈을 줬다는데.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최초에 만난 거는 그래요. 뭐 논란이라고 칩시다. 그 이후 활동비 명목으로 실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국정원이 원하는 활동을 해주면 그것이 제보자의 역할입니까? 프락치의 역할입니까? 언론사가 제보를 받아요. 한번 제보를 받은 다음에 그분이 또 추가로 제보해요. 그분한테 기름값 쓰십시오. 돈 안 줍니다. 뭐 영상 제보하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추후에 보도에 대한 그런 사례를 지급하죠. 활동비 지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에게 150차례에 걸쳐서 돈을 줬다. 이런 수사관의 진술로 봐서는 이 제보자가 순수한 제보자인지 의심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이 기사에도 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그러니까 1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출연료보다 많네. 그렇죠. 이게 참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국민TV 라디오에 출연해 주시는 분들께 참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거 보면은 뭐 조합원들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고맙게 뉴스를 소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석기 재판의 핵심 근거, 내란 음모 사건이란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 녹취록하고 제보자 진술 여기에만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녹취록이 지금 뭐 이래저래 엉망이고 제보자 진술도 계속 뭐 번복되고 있는 양상이고 이게 증거력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면은 이거 진짜 검찰 국정원 대망신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석기 무죄예요, 무죄. 제가 볼 땐 이미 망신살이 뻗친 것이요. 그 뭐 한전시설 6곳을 동시에 타격하면 큰 혼란이 생긴다. 이런 걸 법정 증언으로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뭐 국립공원 관리인을 설득해서 법정에 세웠을 텐데 산악훈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등산하는 사람들 같았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원정화 씨 아십니까? 원정화 씨. 원정화 씨가 어제 그 채널A에 나온 모양입니다. 간첩. 2008년에 그 간첩죄로 5년 동안 복역을 하고 7월에 출소한 모양인데. 나와가지고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잘 먹여 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민을 기만하고 뒤에서 작당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 PD를 섭외하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이게 같이 나갔다가는 아주 정말 이게 망신을 당할 뻔했습니다. 원정화가 나오는 이런 데 나가가지고. 원정화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사진이 하나 더 있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원정화 사건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광우병 촛불 시위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막 그냥 때가 그때였거든요. 2008년 8월. 네. 집회에 나온 시민들에게 이 색깔이 있는 물대포를 쐈던 그 시점이 바로 2008년 8월입니다. 그때 검찰이 탈북자 위장 여간첩 원정화 사건을 터뜨립니다. 자, 애초에 그 의붓아버지 김동순 씨까지 포함한 위장 탈북 부녀 간첩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이었는데, 그 원정화 씨는요, 북한 국가보위부 지령에 따라서 2001년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잠입한 다음 군부대 안보 강연을 통해 북한을 찬양했고 대북무역을 한다며 윗선을 접촉했고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해서 군인을 상대자로 만나서 포섭을 시도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안 해요. 그렇게 또 형을 살았습니다. 근데 의붓아버지 김 씨는 원정화에게 10억 원 상당의 공작금을 제공하고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가. 원정화 씨가, 이런 원정화 씨, 통상 항소심 신청할 수 있는데, 항소심도 안 하고 1심에서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감옥 5년 살고 나와서 채널에 의해서 이석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박창신 신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창신 신부를 상대로 해서 보수단체들이 이 검경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고, 수많은 언론들이 이걸 막 거의 복창하다시피 합니다. 네. 복창이 많네요. 복창합니다. 아니, 고발한 거 갖고 이렇게 크게 보도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난 것처럼 이렇게 오도가 된 경우가 있어요. 박창신이 뭐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고발을 당하고, 죄를 지었구나. 이런 인식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자, 한국일보가 신면에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국보법, 국가보안법 위반, 과연 위반한 것일까? 적용이 가능할까? 예. 네. 시국미사 발언만 놓고 본다면은 고발장에 적시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박창신 신부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북한에 동조하거나 고무 찬양을 했다는 하나의 발언만으로 국보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가졌거나 북한에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 6.15 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 간부 4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과 무관하다는 성명서를 배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나 검찰이 시국 미사를 넘어서 수사 대상을 확대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와 범위가 관건이라는 건데요.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창신 신부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고 문제의 발언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해온 발언이었는지 등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했다고 감옥 가는 참 기가 막힌 나라. 아니 이 발언이 무슨 공론의 장에서 옳건 그르건 간에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되고, 잘못된 발언이면 그렇게 잘못된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나면 될 일을 이걸 법정으로 가져가서 단죄를 하고. 네, 지금 핵심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잘못된 말이면 토론하면 되죠. 예. 설득을 시켜야죠. 네. 이걸 자꾸 못하게 하니까 만약에 틀린 말이라면 더 말하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설득이 안 됐는데. 글쎄 말입니다. 또 맞는 말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줘야죠. 네. 하여간 참 우리나라의 현실이 계속해서 후진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에서 이런 아주 훌륭한 비유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후진을 할 때, 민주주의 후진을 할 때 그래도 뒤를 바라보고 조심조심 후진했는데,
박근혜 정권은 가는 차선, 그 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더니 전속력으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그 김태흠 의원 발언 아십니까? 이게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양반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다니 말이죠. 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말이죠. 이 국회 사무처의 청소 용역 노동자의 직영화를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계약직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무기 계약직은 재계약할 거 없이 계속 정년까지 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직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이 되면,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무기 계약직이 되면 노동 3권이 보장됩니다. 툭 하면 파업할 텐데 어떻게 관리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서 위헌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청소 용역 노동자분들이 김태흠 의원 사무실 앞으로 가서 강력하게 그 불만의 뜻을 표시를 했습니다. 침묵 시위를 벌인 거죠. 갑중의 갑일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침묵 시위를 벌인다? 참 흔치 않은 일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국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하는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본심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듬고. 네. 그래서 때되고 철되면 이런저런 이벤트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청소 노동자들, 네. 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그나마 이 권리마저 여당 의원이 나서서 뭐라고 한다면 이게 되겠냐. 예. 자기 내부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거 자체가 국민들에게 그나마 좀 소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태흠 의원이 지난 일요일에 저를 비난하는 그런 논평을 냈었습니다. 지금 국회 그 기자회견 다시 보기 사이트 가면 없어요. 왜 없나 봤더니 없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허위사실이 들어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이 감옥 갔다 오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식이었어요. 저랑 헷갈리는 모양입니다. 감옥은 제가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정봉주하고 헷갈린 거겠죠. 낙곰수의 멤버 정봉주. 죄송합니다. 제가 급을 달리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봉주가 1년 정도 수감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봉주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친한가 봐요. 정봉주가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감옥에 홍성교도소에 1년 동안 있었는데 그게 저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예. 아니, 외모도 확연히 다른데. 글쎄 말이에요. 제가 훨씬 더 잘생겼는데. 낙곰수는 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말을 했다고 감옥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김용민이가 감옥에 갔다고 상상할 수 있는 건지, 그러더니 금방 자기가 또 말을 정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당신이나 정신 차리고 논평하라고 제가 일가를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십시오. 네,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초거대 여당의 원내 대변인식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 대변인이고 원내 부대표죠.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자, 이 소식 꼭 짚어야 됩니다.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안에 그린파워 공사 현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들 사연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중상자 김모 씨를 제외한 부상자 7명은 그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고 병원 5층과 7층 2개 병실에 나눠서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당시 상황과 상태를 묻는 질문에 하나같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사고는 저녁 7시 10분쯤 현대제철 안에 그린파워 발전소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데, 인부들은 지상에서 20m 높이의 가스배관 통로에 점검차 들어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예. 한 분이 돌아가셨죠. 예, 양모 씨. 이분의 시신은 당진 종합병원 안치실에 안치됐습니다. 이 기사 현대제철 가스 누출 사고. 예. 지난 5월에 똑같은 사고가 같은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당진 그렇습니까? 현대제철에서 있었어요. 어허. 그때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그럼 뭐 했던 거예요, 회사는?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난 9월 이후로 예. 어제 사고 빼고 예. 13분이 당진제철소에서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허허. 그동안 이루어진 그런 사후 처리. 예. 정부는 과태료 꼴랑 6억 원 물린 게 다였습니다. 네. 지난 5월 사고 이후에. 그리고 검경이 뭐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네. 책임을 물은 것이 실무자 3명이에요. 예. 실무자 3명 구속했습니다. 예. 노동자 5명이 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요. 그 시기를 조금만 확장해 보면은 10수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예. 목숨값을 책임지는 사람이 부장 이하 실무자 3명이 구속된 겁니다. 예. 그리고 과태료 6억 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똑같은 사고가 또 터졌죠. 이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이 방송 상황을 네.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방송이니까 예. 기가 막힌다는 표현밖에 못합니다. 아니 정부와 검경이 강한 처벌을 했음에도 백약이 무효한 듯 6개월 만에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다. 6억 꼴랑 물린 건데. 6개월 만에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된 것을 아는 기자가 어떻게 정부와 검경이 강한 처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대제철 당진공장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정몽구 회장 얘기는 왜 없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대주주지요. 현대제철이. 경영진 책임은 단 한 명에게도 묻지 않고 그동안 수십 명이 다치고 죽고 이 한 공장에서 숱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태료 벌금으로 일관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지난 5월에 5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나마 책임자들 처벌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3명 구속시킨 거예요. 예. YTN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압니까? 이런 얘기 다 빼놓고 지난 5월 사고로 모두 14명이 형사처벌됐다. 무지 많이 책임을 물은 것 같아. 형사처벌 14명. 여기에 3명 구속. 실무자 부장 이하. 나머지 11명 불구속 기소. 예. 참 부끄러운 언론의 단면입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큰 기업이라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제철. 이거 준엄한 심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사고는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기사 중에 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경향신문 제목이 이렇잖아요. 예. 유리하면 발언, 음. 불리하면 침묵. 네. 이제 대통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청소노동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김태훈 의원의 그런 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현대제철소 사고 같은 데 대해서 네. 강력한 어조로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예. 그런 지침을 내려야 돼요. 예. 유리하면 발언. 무슨 발언입니까? 발끈한 거죠. 불리하면 침묵. 이제 안보 문제, 정권 정통성 이슈,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터지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데 불리하거나 좀 난해하다 싶은 이슈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는 박근혜식 화법. 불통령입니다. 불통령. 불통령도 막말은 아니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정을 추스리고 네. 조간 브리핑에서 깔끔하게 네. 저의 분노를 지우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변하지 않은 정신 상태와 여전히 추악한 입은 할 말을 잃게 할 정도입니다. 지난 일요일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논평. 그 김태흠 대변인이 다른 사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우리 국회 사무총장님. 네. 지금 국회 청소인력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올 연말 되면은 이제 그 계약이, 용역 계약이 만료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직접 고용, 방향으로 좀 정책을 전환하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근데 저는 그거에 지금 정반대적인 지금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직접 고용 전환 시, 이거 문제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으냐면은, 첫째는, 이게 무계약 직병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노동상권 보장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파업 들어가고 뭐고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삼국노조, 이제 민주노총이나 아니면은 한국노총이나 이쪽하고 협상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 은수미 의원 발끈하며 나서는데 이것은 2011년 한나라당 박기태 국회의장 및 당시 권오을 사무총장의 약속사항이자 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회 사무처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으면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국회 청소년 노동자 204명 전원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오늘 답변해서 뒤늦지만 2년 만에 약속이 이행되고 직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태훈 새누리당 대변인이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청소년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시민의 노동상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상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노동상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게 오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변인이자 원내 부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당 지도부의 뜻은 청와대의 뜻이라고 저희들은 의심합니다. 이때 눈앞에서 두고 보던 김태흠 의원, 은수미 의원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는데 그런데 김태형 의원께서 이런 의원적 발언을 하시자마자 지금 뒤로 은퇴하셨죠. 자, 조용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 중입니다. 의원님. 자, 조용하세요. 의원님. 네.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는 게 더 문제지요. 자,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 하셨습니다. 의원 질의에 반해서 상임. 아니, 새누리당의 대변인으로서 그러셔도 됩니까? 자. 이때 은수미 의원, 김태흠 의원에게 차마 내뱉지 못한 말은 이거 아니었을까? 김태흠의 변하지 않은 정신 상태와 여전히 추악한 입은 할 말을 잃게 할 정도입니다.